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한번 제대로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명란젓이에요. 명란젓 다들 좋아하시죠? 밥상 위에 딱 하나 올라와 있으면 밥 한 공기가 뚝딱 사라지는 그 반찬이요. 근데 사실 명란젓은 그냥 맛있는 반찬으로만 알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좋은지, 반대로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 함께 나눠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특히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젊을 때야 뭘 먹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명란젓이 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요. 명란젓은 대구의 알, 즉 명란을 소금에 절인 젓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전통 발효식품 중 하나예요. 특히 함경도 지방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반찬이 됐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멘타이코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즐겨 먹는데 우리나라 명란젓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명란젓은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양면에서도 꽤 알찬 식품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거기다 비타민 B12, 비타민 D, 그리고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부족해지기 쉬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란젓 같은 해산물 발효식품이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명란젓은 염분이 꽤 높아요. 100g 기준으로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란젓을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더더욱 중요해요. 나트륨을 상쇄시켜주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먼저 명란젓과 정말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두부예요. 두부와 명란젓은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명란젓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고 명란젓은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구성이 훨씬 균형 있게 채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60대 초반의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매일 아침 명란젓 반 조각에 순두부 한 모를 곁들여서 드신대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드신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속도 안 쓰리고 짜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부의 부드러운 질감이 명란젓의 짠맛을 중화해주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두부랑 명란젓을 함께 드실 때 팁을 드리자면 두부를 살짝 데쳐서 거기에 명란젓을 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참기름 한 방울에 실파 조금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조합이 완성돼요. 된장찌개에 명란젓을 살짝 넣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나트륨이 너무 과해질 수 있으니까 그보다는 두부 요리에 명란젓을 곁들이는 방식을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 잘 맞는 음식은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칼륨이 정말 풍부한 채소예요. 칼륨은 나트륨과 기랑 관계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려고 할 때 칼륨이 아니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짠 음식을 먹을 때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으면 고혈압이나 부종 예방에 도움이 돼요. 시금치나물에 명란젓을 살짝 버무려서 드시거나 시금치밥을 지어서 명란젓이랑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시금치의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명란젓의 짭조름한 맛이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시금치에는 엽산도 풍부해요. 엽산은 세포 재생에 관여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명란젓을 드실 때 시금치를 꼭 곁들이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무예요. 우리나라 밥상에서 무는 정말 만능 재료잖아요. 무국, 깍두기, 무생채, 무조림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명란젓과 무의 궁합도 아주 훌륭해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요. 특히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줘요. 그리고 명란젓은 단백질 식품이다 보니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명란젓을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물을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어요. 물을 강판에 갈아서 명란젓 위에 올려 드시거나 무국을 끓여서 명란젓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또 무에는 비타민C도 꽤 들어있어요. 비타민C가 명란젓 속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현미밥 혹은 잡곡밥이에요. 명란젓을 흰쌀밥이랑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명란젓의 나트륨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데 명란젓의 짠맛 때문에 자꾸 밥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명란젓을 드실 때는 꼭 잡곡밥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현미밥이 좀 퍽퍽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거기에 명란젓을 올려서 드시면 짭조름한 맛이 현미의 구수한 맛이랑 어우러져서 의외로 아주 맛있어요. 다섯 번째는 달걀이에요. 달걀과 명란젓은 단백질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조합을 이뤄요.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명란젓에도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근육 유지에 아주 좋아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잖아요. 50대, 60대의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달걀과 명란젓의 조합이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달걀 프라이를 하시고 거기에 명란젓을 곁들이거나 달걀말이 안에 명란젓을 넣어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달걀 명란말이 해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반하실 거예요. 따뜻한 밥 위에 달걀 명란말이 한 조각 올리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가 돼요. 다만 달걀과 명란젓을 함께 드실 때는 전체적인 나트륨 양에 주의하셔야 해요. 달걀 자체는 나트륨이 적은 편이지만 명란젓에 나트륨이 이미 있으니까 간을 추가로 더 하시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요즘 아보카도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칼륨도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아보카도와 명란젓의 조합도 아주 좋아요. 특히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이 명란젓의 짭조름하고 약간 비릿한 맛을 부드럽게 감싸줘서 맛의 궁합도 정말 좋아요. 일본에서는 아보카도 명란이라고 해서 아주 인기 있는 조합이에요. 아보카도를 잘게 썰어서 명란젓과 버무린 뒤 밥 위에 올려 드시거나 두부 위에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루테인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눈 건강도 챙기셔야 하잖아요. 명란젓의 오메가-3가 망막 건강을 돕고 아보카도의 루테인이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눈 건강에도 좋은 조합이에요. 일곱 번째는 김이에요. 김이랑 명란젓은 우리 밥상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함께 등장하는 조합이죠. 김밥에 명란을 넣기도 하고 밥에 김이랑 명란젓을 올려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 조합이 단순히 맛있어서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꽤 좋아요.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명란젓에도 요오드가 들어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요오드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김에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명란젓의 나트륨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도 있어요. 거기다 김의 고소한 향이 명란젓의 향과 정말 잘 어울려서 맛도 훌륭해요. 가볍게 드실 때 구운 김에 명란젓을 살짝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한 끼 간식이 돼요. 여덟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는 수분이 95% 이상인 채소예요. 수분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명란젓의 나트륨을 희석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짠 음식을 먹고 나서 수분 섭취를 늘리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더 잘 배출되거든요.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도 그런 효과를 줘요. 거기다 오이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의 이중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이는 열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좋아요. 오이를 아삭하게 썰어서 명란젓과 함께 드시거나 오이 무침에 명란젓을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것도 맛있어요. 아홉 번째는 우유 또는 치즈예요. 조금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명란젓과 우유 혹은 명란젓과 치즈의 궁합이 꽤 좋아요. 우유의 칼슘이 명란젓의 나트륨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명란젓 파스타나 명란젓 크림 소스에 생크림이나 우유를 넣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맛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조합인 거예요. 다만 치즈는 그 자체로도 나트륨이 꽤 있는 편이니까 명란젓과 치즈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명란젓 파스타를 만들 때 우유나 생크림을 조금 넣어서 짠맛을 희석하면서 크리미하게 만들어 드시는 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10번째는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 같은 버섯류예요.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미네랄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명란젓은 발효식품이라 유익한 균이 있긴 하지만 면역 강화 측면에서는 버섯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명란젓과 버섯을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버섯전골에 명란젓을 곁들이거나 버섯밥을 지어서 명란젓이랑 함께 드시면 정말 건강한 한 끼가 돼요. 버섯의 감칠맛이 명란젓의 풍미를 더 살려주기도 해서 맛의 궁합도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잘 맞는 음식들은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명란젓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되는 걸 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명란젓과 고사리예요. 고사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는 나물이잖아요. 명절 음식에도 꼭 들어가고요. 근데 고사리와 명란젓을 같이 드시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해요. 고사리에는 티아미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비타민 B1, 즉 티아민을 분해해요. 그리고 명란젓에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그 비타민 B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고사리를 완전히 익히면 티아미나아제가 어느 정도 파괴되기 때문에 삶은 고사리나 충분히 조리된 고사리는 덜 걱정해도 돼요. 하지만 가능하면 같은 식사에서 명란젓과 고사리를 동시에 드시는 건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명란젓과 라면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조합인데요. 라면 끓여서 명란젓 하나 옆에 두고 드시면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이 조합은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라면 자체가 이미 나트륨이 엄청 많은 식품인데 거기에 명란젓까지 더하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한 끼에 훌쩍 넘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조합이에요. 드시고 싶으시다면 라면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명란젓도 아주 소량만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이 조합은 건강을 위해서 줄여나가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명란젓과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는 당분이 많고 산성이 강해요. 명란젓을 먹고 나서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산이 자극을 받아서 속이 쓰리거나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명란젓의 짠 성분이 이미 위를 자극한 상태에서 탄산음료에 산성까지 더해지면 위점막에 부담이 돼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명란젓을 드실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혹은 녹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명란젓의 지방 흡수를 약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명란젓과 짠 김치를 같이 먹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 밥상에서 정말 흔한 조합이잖아요. 명란젓이랑 김치를 같이 넣고 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둘 다 나트륨이 높은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함께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돼요. 특히 묵은지처럼 오래 발효된 김치는 나트륨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물론 발효식품 자체에 건강 효과는 있어요. 유익균이 풍부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명란젓을 드실 때 이미 짠 음식이니까 김치는 조금만 드시거나 아니면 물에 한번 씻어서 나트륨을 줄인 뒤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싱거운 겉절이 정도를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명란젓과 술, 특히 맥주나 소주예요. 어떤 분들은 명란젓을 술안주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란젓을 안주로 드시면 짠맛 때문에 술을 더 마시게 되고 술을 더 마시면 또 안주가 당겨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알코올은 그 자체로도 나트륨 배출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명란젓의 나트륨이 몸에 더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거기다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는데 명란젓의 지방 성분도 함께 처리해야 하니까 간이 더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명란젓을 술안주로 드시는 건 정말 자제하시길 권해드려요. 드시고 싶으시다면 맥주 한 캔 정도의 명란젓을 아주 소량만 곁들이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명란젓과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중화 요리예요. 이것도 역시 나트륨 문제예요. 짜장면이나 짬뽕은 그 자체로 나트륨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에요. 여기에 명란젓을 곁들이시면 나트륨이 정말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사 패턴이 반복되면 혈압이 오르거나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런 조합으로 드시는 건 정말 피해야 해요.
7번째는 명란젓과 계란이에요.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명란젓과 날달걀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식으로 밥 위에 날달걀을 깨서 올리고 명란젓을 함께 비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날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아비딘이 비타민 B7, 즉 비오틴과 결합해서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해요. 비오틴은 피부, 두피, 손발톱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리고 명란젓에 있는 다른 비타민 B군의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달걀을 익혀서 드시면 아비딘이 파괴되니까 괜찮지만, 날달걀을 명란젓과 함께 드시는 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날달걀은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도 있어서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께는 더더욱 권하기 어려워요. 8번째는 명란젓과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을 앞서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 드릴요. 시금치는 수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수산은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명란젓은 칼슘과 미네랄이 있는데, 시금치의 수산이 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신장결석이 있으셨거나 결석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와 명란젓을 함께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해요.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면 수산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데친 시금치나물로 드시길 권해드려요. 생시금치 샐러드에 명란젓 드레싱을 올리는 건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는 건 조심하세요. 9번째는 명란젓과 인스턴트 식품들이에요. 라면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즉석밥이나 냉동식품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식품들은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명란젓을 더하면 역시나 나트륨 과다가 되어버려요. 바쁘실 때 간편하게 즉석밥에 명란젓을 올려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드시더라도 명란젓 양을 아주 조금만 하시고 식사 후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꼭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10번째는 명란젓과 과도한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에요. 명란젓 자체에도 지방이 있고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도 있지만 여기에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함께 드시면 전체적인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져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담즙 분비가 줄어들어서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과 명란젓의 조합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명란젓을 드실 때는 되도록 담백하게 드시고 기름진 음식과는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특히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명란젓을 드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몇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명란젓의 적정 섭취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명란젓은 맛이 좋아서 많이 드시게 되는데 하루 섭취량은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해요. 대략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예요. 이 정도 양이면 영양은 섭취하면서 나트륨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적게 드시거나 가능하면 저염 명란젓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저염 명란젓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전보다 짠맛이 덜하고 나트륨이 적게 들어있는 제품들이에요. 맛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나아요. 다음으로 명란젓을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최소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1컵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수분이 나트륨을 희석하고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리고 명란젓은 신선도가 중요해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되 가능한 한 빨리 드세요. 오래된 명란젓은 지방이 산화되어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또 한 가지, 명란젓을 날 것으로 드시는 것과 익혀서 드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날 명란젓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좋지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명란젓을 밥에 올려서 뜨거운 밥 열기로 살짝 익히거나 명란젓 찌개나 명란젓전으로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께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명란젓에는 퓨린이 들어있어요.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되는데 요산이 쌓이면 통풍 발작의 위험이 높아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명란젓을 드실 때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 드시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해요. 명란젓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3050g 이내로 드시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 오이,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것들을 곁들이시고 식후에는 물을 1컵 이상 드시고 저염 명란젓 제품을 선택하시고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 이 5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명란젓을 활용한 건강 식사 예시를 몇 가지 드릴게요.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에 명란젓 소량, 두부 한 모,
시금치나물 한 접시 이렇게 구성하시면 정말 훌륭한 아침이 돼요. 나트륨은 시금치와 두부가 어느 정도 잡아주고 단백질은 명란젓과 두부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으로는 명란젓 파스타를 추천해 드려요. 파스타 면에 우유나 생크림을 조금 넣고 명란젓을 넣어서 크림 소스를 만들어요. 거기에 시금치나 아보카도를 곁들이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돼요. 파스타 자체에는 나트륨이 많지 않으니까 명란젓으로 간을 하되 추가 소금은 넣지 마세요. 간식으로는 두부 위에 명란젓을 살짝 올리고 실파와 참기름 한 방울을 뿌려서 드시는 두부 명란 한 접시가 좋아요. 이건 단백질 보충이 되면서도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명란젓과 잘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명란젓과 잘 맞는 음식들은 두부, 시금치, 무, 현미밥, 달걀, 아보카도, 김, 오이, 우유, 버섯이에요. 이 음식들은 명란젓의 나트륨을 조절해 주거나 영양을 보완해 주거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명란젓과 함께 드시면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은 고사리, 라면, 탄산음료, 짠 김치, 술, 중화요리, 날달걀, 인스턴트 식품, 튀긴 음식들이에요. 주로 나트륨이 과해지거나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는 조합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명란젓을 이렇게 먹고 있었구나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명란젓은 정말 맛있고 영양도 좋은 음식이에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명란젓을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고혈압, 신장질환, 통풍, 갑상선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명란젓 드시는 양이나 빈도에 대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세요. 오늘 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관심이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힘이 돼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